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미팅에서 인사드리게 된 울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GP 김연아입니다. 제가 호랑이띠라서 이번 연도에 기대하고 있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사업 스토리로 하게 된 걸 보면 올해엔 사업 설명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의 사망 선고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정말 상상만으로 너무나 슬프고 상상조차 하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얼마나 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갑작스런 신랑의 장애로 인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메이로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내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7살 때 스킨케어를 처음 배웠고, 그 뒤로 쭉 한 길만 파왔던 스킨케어 국가 자격증 강사였습니다. 제가 오랜 경력 덕분에 20대에도 꽤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미용업계 사람들이 거의 그렇듯이 저 꾸미는 걸 너무나 좋아했고 월급 대부분을 저의 꾸민비로 썼습니다.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신랑이 저의 피부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으니까요. 저희 신랑은 한국수력 원자력을 다니고 있었고 회사의 특성상 결혼하면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싫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라는 신랑의 말에 오케이를 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바다뿐인 지금의 울주에 들어오게 됐고 전 경력 단절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신랑과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신혼일 때도 만삭일 때도 갓난아기일 때도 이유식이랑 분유 다 싸들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10일 이상 해외여행을 나가는 열정녀였습니다. 지금 저의 스폰서 언니가 그 시기쯤에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함께 하자 권했었고 여행과 상속 얘기를 해주었는데 지금 여행은 충분히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돈도 신랑이 잘 벌어오니까 이 돈이면 자식들 문제없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물건은 너무 좋으니까 물건만 언니 저는 계속 쓸게요라고 했어요. 저의 지금의 행복은 당연히 끝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2018년 5월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을 떠날 땐 그게 저희 네 식구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거라고는 당연히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지 한 2주 지났나? 어느 날 멀쩡하던 신랑이 갑자기 배랑 머리가 아프다 하고 쓰러졌고요. 119에 실려간 신랑이 그때 뇌출혈하고 다발성 장기 부전 진단을 받았고 4일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구조 헬기를 타고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2시간 동안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급성 심부전증, 뇌경색, 척수경색으로 번져서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사망의 고비는 넘겼지만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몸의 4분의 3이 마비가 됐고 휠체어에 앉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후회가 됐어요. 밤마다 뭐 야식을 먹은 게 문제였을까? 페트병 안 좋다 했는데 페트병을 먹은 게 문제였을까? 영양제 아무거나 먹어서 그런가? 내가 집 위생을 신경 못 써서 그런 걸까?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산 병원에서 모든 걸 잃은 채 울산으로 다시 내려왔고, 어느 날 같은 사택에 살고 있었던 스폰서 언니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언니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받아라, 괜찮아요, 받아라 하다가 결국 그 봉투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언니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됐고, 상을 치르고 온 언니를 만나서 부조금을 들었어요.
괜찮다 받으세요, 괜찮다 받으세요 하다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현아야, 제발 언닌 네 돈 못 받는다. 그 말에 그 돈 봉투를 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언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저의 현실이 너무 슬펐고 언니의 마음이 고마웠고 해서 그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신랑이 수술을 하다가 피가 부족해서 회사 전 직원에게 헌혈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돌렸는데 직원들이 헌혈을 해서 모아온 몇백 장의 헌혈증 중에 언니와 언니 신랑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언니가 깜짝 놀라실 텐데 주민번호는 가리고 제가 언니와 형부 거는 빼놨어요. 고마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언니는 항상 저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써주셨어요. 저도 언니를 너무나 돕고 싶었고 저희를 도와준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 4살, 6살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신랑 간병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신랑 대신에 제가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경단녀로 있었잖아요. 경단녀로 있던 제가 갑자기 매달 6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벌기에도 너무나 역부족이었거든요. 네일 아트하고 머리 파마하고 사람들 만나서 웃고 차 마시고 교보문고 가서 책 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줌바 댄스 문화센터에 가고 하는 정말 사소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사람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나? 세상에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 시기쯤에 스폰서 언니가 다시 사업을 권하셨는데 그땐 제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일단 언니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싶었고 큰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 사업보다는 아빠 없이 자라고 있는 제 아이들 그리고 신랑에 대해서만 궁금해했고 그 호기심 어린 눈빛들과 뒤에서 저희 가족을 가십거리로만 생각하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때의 저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이란 게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인데 사람들의 눈이 겁났으니까 전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 이후로 1, 2년의 시간을 의료소송과 산재소송, 고엽제 이런 소송들을 많은 일들을 제가 매진하면서 처리하고 부딪히고 하는 동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의료소송은 나 같은 국민이 절대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았고 그 어떤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나라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갑자기 장애인의 가족이 된 저희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도와주지 않았죠. 신랑의 회사에서도 일하러 나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월급이 1원 한 푼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신감과 허무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의 통장 잔고를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저의 통장 잔고는 돈이 없으니까 거의 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게 왜 보고 싶었을까요? 참 이상하게 제 눈에 들어온 게 아메이에서 한 번씩 들어온 돈들이었어요. 몇백 원도 있었고 몇천 원도 있었고 더 큰 금액도 있었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가버렸는데 왜 아메이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제 스폰서님께서 제가 사업을 안 하고 가버린 뒤로도 꾸준히 저의 한 라인을 성장시키고 계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저의 네트워크에 수많은 애용자분들과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셨던 거죠. 제가 물건을 쓴 달 캐시백이 발생해서 저한테 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창업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 연설 중에 한 국가에서도 책임지지 못한 개개인의 행복을 지켜주신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이 음원을 들었을 때 제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대기업도 나라도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행복을 아메이는 잊지 않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웠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사업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폰서님이 너가 가 있는 동안 이렇게 커진 네트워크를 봐라.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다. 이젠 사업 진지하게 해서 크루즈 타자. 너 멋지게 성장해서 이렇게 이겨냈다고 보여주자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자신은 없었지만 심장이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지금 도전하지 않는 건 지금의 힘든 나의 삶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겐 지금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은 건강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 자연을 잘 지켜서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물려준 네트워크로 돈 부족함 없이 살면 정말 더 바랄 거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랑보다 먼저 죽어서 애들이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게 되더라도 돈이 많아서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부모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는 비록 아프시지만 어머니는 FCA가 되셔서 저희를 유학도 보내고 공부 다 시켜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를 아주 건강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할 수 있게 저는 아미 사업을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금 OSP가 되기까지 저의 일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사람 좋아하고 적극적이던 열정녀로 돌아와서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사업 설명과 데모들을 신나게 보여줬고요. 사람들한테 신랑이 장애를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저의 YRMA로 승화시켜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말하고 다녔죠. 아티를 쓰면서 다시 예전의 도자기 피부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라이드를 타고 스피닝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춤도 실컷 추게 됐고요. 그리고 킨 요리를 함께 하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맛있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남겨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없는 자유로운 이 사업은 제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제 코가 석자였던 지난 날은 어디 가고 없고 파트너를 돕기 위해서 궁리하는 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희망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첫 SP를 했을 때 받았던 큰 액수의 캐시백이 제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게 쌓여서 더 큰 돈이 돼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일을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 받은 돈으로 제가 아이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던 그 비싼 레고를 사줬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서 목구멍까지 뜨거워지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보상이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나고, 제 몸과 머리가 알아서 움직여지더라고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내민 손을 제가 잡았기에 저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메이가 너한테 무슨 의미냐고 물으시면, 나를 구원해줄 따뜻한 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폰서님이 내민 손 잡으세요. 그 손 잡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실 거고, 더 나은 삶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닥쳐오는 뜻하지 않은 현실에 대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할 거고 누군가에게 행복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손 내밀러 가겠습니다.
저와 손잡고 다른 오늘을 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보는 거는 어떠세요? 2년 전쯤에 신랑을 간병하면서 썼던 일기 중에 한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나의 꿈, 뭐로든 성공해서 자서전 내기. 자서전은 아니라도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저도 제가 꿈을 절반은 이룬 거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호랑이 기운으로 올해 모든 일 대박 물어버리세요. 어흥, 감사합니다.